자, 지금부터 신문 기사 포털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사를 검색하는 그런 제일 간단한 형태의 검색 엔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요,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제 정보를 추출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RSS 피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연산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예제로 코딩을 할 때 전자신문에서 한번 데이터를 가져오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웹사이트 주소가 이제 전자신문 웹사이트거든요. 그럼 우리 전자신문에 들어가서 원하는 기사를 검색해서 찾아오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웹사이트에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전자신문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일단 전자신문으로 들어가셔서 보면 제일 첫 페이지 아래에 이런 주황색의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RSS라고 부르는 건데요. 저기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왼쪽에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전자신문 인터넷 기사별 RSS 서비스 주소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웹 링크들이 나오고 뒤에 보시면 이 타입이 이제 XML이라는 형태로 이제 주어진 문서들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뉴스 기사의 웹사이트 값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긁어올 수 있는가, 가져올 수 있는가 굉장히 궁금하죠. 그렇죠.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지능적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저 멀리에 있는 예를 들어 프랑스에 있는 이름도 없는 인터넷 포털의 기사를 내가 검색해 올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굉장히 이상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모든 신문사들은 우리가 이런 RSS라고 해서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표적인 언론사라든지 지금 이제 우리가 전공 관련된 이제 전자신문을 여기서 예를 드는데요. 전자신문 웹사이트 가서 우리가 정보를 한번 우리가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웹사이트에 신문 기자들이 막 신문 기사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이제 포털에 올릴 때 정해진 규격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RSS라는 규격이에요. 즉 Rich Site Summary라고 해서 부르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로 만들면 우리가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그런 기사들을 긁어올 수 있게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오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에서 RSS라는 여기 보이는 이렇게 페이지들을 만들어서 이 기사의 내용을 매 순간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전자신문에서 지금 당장 뭐 속보로 뭐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여기 RSS 형식에 맞게 신문 기사를 딱 만들어 올립니다. 이 링크 안에다가. 그래서 오늘의 뉴스라면 여기에 놓고 속보라면 여기에 놓고 인기 기사, 즉 클릭 수가 많은 건 여기에 놓고 통신 방송에 관련된 건 여기, 통신에 대한 건 여기, 방송에 대한 건 여기, 네트워크에 대한 건 여기. 각각 정해진 이름의 기사를 끊임없이 계속 올려요. 그러면 우리가 요 링크만 딱 가지고 있다면 파이썬 코드에서 언제든지 그 링크만 따라 들어간다면 전자신문에 올라온 최신의 기사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이제 RSS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RSS는 이제 전자신문을 예시로 들었지만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뭐 4대 일간지라 부르는 유명한 그 신문사들의 홈페이지에 포털에 들어가셔서 첫 페이지를 가만히 샅샅이 뒤져보면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아이콘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이러한 링크를 발견해서 그 링크를 파이썬 코드에 다 반영을 하신다면 그 파이썬 뉴스 기사 검색기는 그 특정 언론사의 뉴스 기사를 검색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요 RSS라 부르는 얘 XML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한데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클릭을 한번 해봤어요. 클릭을 해서 한번 봤더니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RSS라는 버전을 가진다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고 보면 요거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아이템이라고 부르는 태그가 있어요. 아이템 슬래시 아이템이니까 아이템이 끝나는 거죠. 그럼 요 하나하나가 지금 신문기사 하나하나예요. 요 아이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템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이게 신문기사 하나인데 신문기사 하나마다 뭐가 있나 보면 자세히 보면 타이틀이라는 게 있고요. 이 신문기사 제목은 이거구나. 그 다음에 UR 링크라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이라 그래서 신문기사 전체가 아니라 신문기사의 앞에 한 100자 정도만 이렇게 가져온 게 있고요. 요약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알서라고 해서 이제 신문 기사를 누가 썼는가
라고 봤더니 서희원 기자라는 사람이 썼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 신문기사의 아이디는 뭔가,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신문기사의 아이디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규격에 맞게 다 데이터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방금 여기 양민하라는 기자가 방금 기사를 썼어요. 아이폰 13이 온다. 미리 보는 애플 스페셜 이벤트라는 제목의 기사를 방금 쓴 것 같아요. 그 기사에 링크는 단 것 같고요. 처음에 한 100자 정도를 이제 예시로 여기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이것만 계속 업데이트를 전자신문사에서 해주면 우리가 이 링크는 이미 파이썬 코드에서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기사를 각각 불러내면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코드를 하나하나 볼 거예요. 자, 파이썬에서는 지금 이제 콜앱에서 방금 돌린 건데 우리가 feed parser라고 해서 파싱을 할 수 있는, 즉 그 문서를 쪼개서 그 링크로 신문 기사로 들어갔을 때 형태수별로 쫙 분리해가지고 명사만 뽑아낸다든지 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파이썬에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뉴스페이퍼, 이건 뭐냐면 저렇게 신문사들이 저렇게 각각의 신문 기자들이 만들어 온 그 신문 기사를 저렇게 형식이 다 정해진 형식이잖아요. 자, 우리가 인터넷 기사의 링크라는 태그로 붙여서 만든다. 뭐 신문 기자 이름은 아서라고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것만 잘 맞춰주면 뉴스페이퍼 3K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주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습니다. 이름을 봐서 뉴스페이퍼라는 건 알겠는데 3K는 뭐냐? 파이썬 3.0 이후의 버전을 우리가 이제 파싱해서 처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3K라 써놓은 거예요. 파이썬 2.0대 버전과 구별하기 위해서. KONLPY는 뭐냐면 KO는 코리안, 한국어를 의미하고 NLP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를 의미하고 Y는 이제 PY가 같이 있으니까 파이썬을 의미해요. 즉 한국어 자연어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 기본적인 기능을 가진 것들을 함수를 쭉 다 설치를 합니다. 우린 지금 한국말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BS4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뭐지 그 뷰티풀 숲이라고 해서 그 자연어 처리 굉장히 유명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또 나오죠. BS4에서는 뷰티풀 숲이라고, 이걸 쓰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콜앱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이걸 먼저 설치를 쭉 한 다음에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udo apt-get install 하면 일단 뭔가 설치를 하고 시작하는데 폰트, 뭐 우리가 한글어 지원을 위해서 폰트를 깔아야 될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이제 최신 버전에 맞게 여러 가지 또 설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이게 필요한 거 다 설치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임포트를 할 수 있겠죠? 피드 파스라고 해서 이제 문서가 들어왔을 때 그걸 쪼개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단어별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뉴스페이퍼라고 해서 이제 파이썬 3K 버전으로 설치했지만 일단 쓸 때는 뉴스페이퍼로 쓰고요. 그런 하나하나의 아티클을 처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를 처리할 수 있는 OKT라는 함수를 쓰기 위한 라이브러리. 그다음 카운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서 하나에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지 개수를 세주는 거고요. 오퍼레이터라는 건 또 뭐냐면 어떤 단어가 두 개가 있을 때 국어든 영어든 그 단어가 두 개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를 이제 연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산술 연산을 위한 넘파이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를 다 깔아놔야 우리가 나중에 연산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URL이라고 리스트를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리스트를 만들면 아까 봤던 전자신문의 RSS에서 그 링크 섹션 901, 섹션 90이라고 해서 링크를 가져옵니다. 그 링크를 쭉 가져온 다음에 요 URL이라는 걸 그대로 crawl 언더바 RSS는 함수에 넣습니다. 이 함수가 도대체 뭐냐? 바로 그 아래 제가 붙여놨어요. 자, crawl 언더바 RSS라는 함수는 바로 URL을 입력받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 함수가 시작을 할 때에는 array RSS라는 이제 배열을 하나 만드는데 그 배열이 일단은 우리가 아무 내용이 없는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고 이제 URL 하나하나를 포문으로 돌립니다. 즉 포문이 첫 번째 이 URL이라는 건 URL이 요거죠? 방금 봤던 이거. 요 URL이 지금 일로 들어가서 요 URL이 또 똑같이 URL 요거니까 요거를 포문으로 돌린다는 건 처음에 요걸 한번 보고 두 번째 포문이 돌 때에는 이제 밑에 걸 보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거 URL을 봤어요. 그럼 첫 번째 게 제대로 들어왔는지
크라울 RSS라는 데에서 이제 거기 한번 딱 찍히겠죠. 저 URL 주소가 한번 딱 찍힐 거예요. 그 다음 그거를 아까 말했듯이 feed parser라는 데 넣어서 .parse라는 함수에 집어넣으면 그 URL에 있는 그 이 XML 그 형식으로 뭐 타이틀이라는 건 신문 기사고, 아서라는 건 기자고, 링크라는 건 신문 링크고, 뭐 이렇게 쭉 디스크립션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 앞에 신문 기사 앞에 100자 정도가 나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쫙 다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parse 언더바 RSS라는 데 집어넣으면 얘는 엔트리별로 또 나눠요. 즉 우리가 아이템이란 거 하나하나가 기사라고 요 XML에 있는 기사라고 했는데 그 기사 하나하나를 포문으로 돌아다니면서 즉 이 P라는 게 그 기사 하나하나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뭘 한다? 타이틀과 그 기사의 제목과 링크를 따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검색어로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단어를 검색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뭐 신문 기자의 제목, 기사의 제목은 필요하겠는데 본문을 가져오면 되니까 그 앞에 있는 100글자짜리 그것만 가져오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신문 링크를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 문서를 다 본 다음에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링크라는 걸 타고 들어가서 또 이제 뭔가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array 언더바 RSS라고 처음에는 비어있는 것에 붙여줘요. 어펜드로. 자, 그러면 처음에 array 언더바 RSS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포문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 신문기사에 들어갔죠. 그러면 섹션 901이라고 부르던 첫 번째 XML로 들어가서 첫 번째 신문기사부터 시작해서 쫙 훑어내려가는 거예요. 포문에서. 쫙 훑어내려면서 각각의 섹션 901에 있던 아이템 첫 번째 신문기사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 쫙 훑어가면서 뭐랑 뭘 뽑아온다? 타이틀과 링크를 뽑아온다. 즉 신문기사 제목과 URL, 제목과 URL, 세 번째 아이템의 제목과 URL, 네 번째 제목과 URL 포문으로 다 돌아요. 그 다음에 일로 넘어오면 두 번째 신문 기사로 가겠죠, 이제. 그럼 두 번째 링크에서 또 신문 기사와 URL, 기사 URL, 아니, 제목 URL, 제목 URL, 제목 URL 해서 이번엔 902, 902로 넘어가서 또 제목 URL, 제목 URL, 제목 URL 쫙 가져오겠죠. 그게 바로 array 언더바 RSS라는 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저 XML이라는 링크에 들어가서 거기를 공중분해를 해서 타이틀과 링크만 모든 기사에 대해서 다 뽑아서 이 array 안에 집어넣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만들어진 array 언더바 리스트라는 걸 리턴을 하면 그렇게 되면 요 함수의 결과값이 여기 저장이 되니까 지금 이 함수의 결과값은 article 언더바 리스트라는 이제 얘가 받아왔는데 요 article 언더바 리스트라는 애가 요 모든 거를 지금 다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건 뭐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요 코드는 뭐냐면 그래? 그러면 article 언더바 리스트라는 게 그 아까 섹션 901과 902에 대해서 모든 제목과 모든 신문기사의 URL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들 하나하나를 포문으로 돌면서 지금 확인한다는 거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쫙 이렇게 내려가면서 본다는 거예요. 보면서 뭘 하느냐? 링크를 따요. 링크, 쪽 위에, 얘가 링크라는 이름이었죠? 여긴 타이틀이라는 이름이었고, 그러니까 이 URL, 이 신문기사의 이 링크를 다 가져다가 크라울 언더바 아티클 안에 집어넣는데요. 크라울 언더바 아티클 함수는 뭐냐? 이 밑에 만든 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내가 일단 링크를 하나 받아. 신문기사의 그 URL, 웹 타이핑 www. 그 기사의 그 주소를 딱 받아와요. 받아오면 그 다음 기본적으로 랭귀지는 코리안이라고 세팅해놨어요. 그럼 URL을 하나씩 포문을 돌면서 얘를 하나씩 갈 때마다 요 링크를 하나씩 요 함수를 부르면서 요 링크를 집어넣겠죠. 집어넣으면 그 링크에 가서 아까 우리가 뉴스페이퍼라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아티클이라는 함수에 집어넣어줘요. 얘는 뭘 하냐? 랭귀지는 랭귀지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랭귀지는 KO라고 그랬으니까 요 안에 지금 KO라는 값이 들어간 거예요. 즉 얘는 뭐냐면 야 한글말이래. 한글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그 UTF-8 인코딩이라고 해서
우리가 웹에서 한글을 볼 때랑 영어로 볼 때랑 이 인코딩 타입이 틀립니다. 뭐 그래서 이 신문 기사는 한글어야 영어야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글어라면 KO를 넣고 뭐 영어라면 EN을 넣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한글 전자신문을 따오는 거니까 당연히 KO라 넣어주는 거고요. 그 URL을 넣어주면 이 베리어블 언더바 아티클이라는 걸 가져오고 그 URL을 타고 들어가서 그 신문 기자로 가는 거예요. 신문 기사로 가는 거예요. 그 신문 기사로 가서 신문 기사를 다운받아서 신문 기사를 하나씩 분해를 한 다음에 이 베리어블 아티클의 타이틀과 텍스트 그러면 그 신문 기사의 제목과 본문을 모조리 다 가져와요. 아까 우리가 그 XML에 있던 건 신문 기사 본문에 앞에 100자리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신문 기사 굉장히 길다면 그 뒤에 있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100자만 보지 말고 실제로 요 함수처럼 그 URL 링크를 따고 들어가서 그 링크 안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가져와라 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함수에서는 리턴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리턴으로 내가 지금 타이틀과 텍스트를 리턴했구나. 그 기사의 제목과 본문을 리턴을 했는데 그래서 이 함수의 리턴 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까 이미 타이틀은 이 전장에 이미 가져왔죠. 그러니까 그 정보는 더 이상 쓸모가 없고 그냥 본문만 가져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니, 그러면 이거 괜히 타이틀 이거 왜 만드냐? 이거 안 해도 되잖아.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이 코드를 활용해서 나중에 다른 데에 좀 쓰시려면 이 함수만 가지고도 이제 신문기사의 타이틀을 따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함수 자체는 타이틀도 가져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전 코드에서 타이틀을 쓰진 않으니까 그냥 언더바로만 써서 그냥 없애버리고 본문만 가져와요. 그래서 이 아티클 안에다가 이 텍스트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즉 텍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본문을 신문기사에서 따온 본문을 또 이렇게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문기사 하나하나의 제목, URL 링크, 본문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가 지금 여기 텍스트로 들어가서 아티클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즉 요거는 이름이 타이틀이었고 요건 이름이 링크였고 요건 이름이 지금 텍스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각의 모든 신문 기사의 타이틀과 링크와 텍스트가 지금 이 리스트 안에 다 들어있다. 아티클 언더바 리스트 안에 다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모든 하나하나의 기사를 또 막 돌아다니면서 뭘 하느냐? 그 본문, 아까 그랬죠. 타이틀이 있었고 지금 요 아티클 언더바 리스트에는 내가 섹션 901과 902의 XML 파일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모조리 긁어온 기사들에 대해서 타이틀, 그 다음 링크, 그 다음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신문기사가 각각 901에 100개, 902에 100개가 있었다. 그럼 총 이게 200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쫙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근데 얘는 뭐다? 이 아티클 리스트라는 걸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포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쭉 이렇게 밑에 가면서 훑어 지나가면서 뭘 하느냐? 요 텍스트, 요 아티클에 있는 텍스트를 집어넣어요. 본문을 통째로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 집어넣는다? get underbar tags라는 함수에 집어넣어요. get underbar tags가 뭐냐? 그럼 이 결과물로 number of unique words라는 것과 number of most frequent와 태그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럼 이 뒤에다가 봤더니 이 함수를 봤더니 이 태그라는 게 여기에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뒤에다가 난 태그스라는 것도 만들 거고 아티클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num underbar unique words라는 것도 만들 거고 요 테이블 뒤에 또 뭐 만드는 거죠? 지금 number of most frequent라는 것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get underbar tags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길래 요 세 개의 값을 도출해 줄 수 있느냐? 즉 보니까 이렇죠. 느낌을 보니까 본문 전체를 일단 입력을 다 받아. 그런 다음에 이건 뭐냐면 상위 1000개의 단어예요. 뭐냐면 이 함수가 하는 일은 바로 다음 장에 나오니까 다음 장에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지만 문서를 신문기사를 쫙 훑어가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그 빈도수대로 소팅을 해서 정렬을 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제일 위에 그 다음에 해서 1000개의 단어까지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개의 단어가 있느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몇 번 나왔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럼 태그 값들, 이런 값들을 출력을 해주면 각각의 기사에 대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넣어줘라. 이렇게 아티클에 이런 걸 만들어서 쭉 다 오른쪽에 파란색처럼 넣어줘라는 겁니다. 그러면 get underbar tags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겠죠.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일단 신문기사 본문을 통째로 받았어요. 얘는 number of tags는 50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전 장에 1000이라고 해줬죠. 즉 상위 50개까지만 내가 키워드를 뽑겠다는 건데 50개까지만 키워드를 뽑겠다는 건데 아까 거기서 1000이라고 세팅을 해주면 이게 지금 1000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1000개까지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신문기사에는 단어를 1000개까지는 쓰지 않으니까 아까 그 1000의 의도는 뭐냐면 최대한 많이 넣어주세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있는 단어는 다 그냥 뽑아주세요 이 소리가 되겠고요. 만약에 그거 세팅하고 그냥 괄호를 닫았다면 우리는 자동으로 50 정도로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스플리터라는 걸 쓰는데요. 너무 신문기사 전체를 본문으로 맞아 드렸다면 그것을 OKT라는 KONLPY에서 가져온 함수에서 우리는 다 쪼갭니다. 품사별로. 즉 동사냐, 명사냐, 형용사냐 쫙 다 나눠줘요. 그걸 스플리터라고 합니다. 스플리터에서 근데 뒤에서 nouns라고 해서 명사들이라고 하죠. 즉 요거를 딱 넣어주면 본문 전체를 넣어주면 어떻게 한다? nouns는 이 함수의 이름에서 보다시피 그 신문기사 전체에서 명사만 다 뽑아요. 그래서 명사를 얘가 다 가지고 있어요. 리스트로. 그러면 이 카운트는 뭐냐면 근데 그 명사들의 리스트를 얘가 가지고 가요. 그 요 명사들의 리스트를 통째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각각의 명사마다 이 본문에서 몇 번 나오는지를 세요. 예. 그러면 만약에 김중원이라는 단어는 뭐 6번 나왔습니다. 뭐 고려대라는 단어는 뭐 3번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명사마다 그 단어를 다 세줍니다. 그게 바로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리턴을 할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자, 이 카운터라는 건 어떤 함수를 부를 수 있냐면 most common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원래 이 소팅을 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부터 시작해서 쭉 포문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김중원이 6번 나왔다니까 김중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겠죠. 그러면 총 지금 1000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1000이 되는 거예요. 총 1000번을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서 그 명사와 명사가 나온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most common이라는 애는 제일 많이 나온 애부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랭킹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 랭킹이라는 변수는 처음엔 0이었어요. 이게 처음엔 0이었어. 그러니까 포문이 한 번 돌 때마다 더하기를 계속 반복이 되니까 처음엔 0이었지만 처음 들어오면 1, 그 다음 2, 그 다음 3, 그 다음 4 1000번이 도니까 1000까지 커지겠죠. 이 말은 뭐냐면 야, 김중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most common에 의해서 제일 먼저 포문이 돌 거야. 그러면 김중원이라는 단어의 랭킹은 1, 두 번째로 들어오는 애는 랭킹이 2, 세 번째는 랭킹이 3, 네 번째는 랭킹이 4 이렇게 돼요. 즉 랭킹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거는 김중원이라는 단어가 이 문서 안에서 많이 나온 순서대로 봤을 때 몇 등짜리인가 1등짜리다 그럼 제일 먼저 들어오고 2등이다 3등이다 그런 이 랭킹을 매겨주기 위해서 변수를 만든 거고요. 그러면 내 most common에 의해서 김중원이라는 애가 6번 나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돌았어. 그러면 템프 안에다가 태그를 붙여서 김중원이 6번 나왔어. 이렇게 하고 랭킹은 1등이야.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두 번째 돌 때는 고려대라는 애가 2번 나왔어. 카운트는 3번 나왔고 랭킹은 2등이야. 이런 식으로 쭉 도는 겁니다. 그거를 순서대로 리턴 언더바 리스트에 하나씩 붙여줘요. 템프니까 얘가 템프를 하나씩 붙여주는 거니까 즉 처음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위에서는 리턴 언더바 리스트는 비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이 템프라는 걸 하나씩 폼을 돌면서 만들어서 하나씩 뒤에 붙여준 거예요. 김중원 6 랭킹 1 고려대 카운터 3 랭킹 2 그 다음 해서 1000번에 쫙 돌아요. 아시겠죠? 넘버 오브 유니크 월스는 뭐냐면 이 안에 몇 개의 단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유니크 월스가 몇 개가 있느냐. 지금 김중원 고려대 단어 2개밖에 없었다. 그럼 2번밖에 포문이 안 돌 테니까 그러면 얘가 1, 2 한 다음에 2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2개밖에 없어요 라고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넘버 오브 유니크 월스가
그 이게 다 포문이 돌면서 만약에 넘버 오브 유니크 월드가 1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처음에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자, 보시면 이제 보시면 이 다음에 이 보시면 여러분께서는 넘버 오브 유니크 월드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그럼 보시면 넘버 오브 모스트 프리퀀트라는 게 있는데 넘버 오브 모스트 프리퀀트는 가장 많이 나오는 애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게 1이라는 건 뭐냐면 넘버 오브 유니크 월드가 1이어야지만 이거 두 번, 포문이 두 번 도면 두 번. 얘는 뭐냐면 가장 먼저 나온 1등짜리가 예를 들어서 김중원이 6번 나왔다. 그래서 1등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넘버 오브 유니크 월드는 1, 2, 3, 4에서 총 몇 개가 있느냐인데 그게 만약에 1이었다. 1이었을 때만 그때 카운트 값을 가져와요. 그 6이라는 값을 가져가겠죠. 제일 큰 카운트 값을 가져가겠죠. 요 변수 의미가 뭐라고요? 이 문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몇 번 나왔냐. 즉,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김중원이라는 단어인데 6번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6이라는 건 뭐냐면 넘버 오브 유니크 월스, 즉 처음 포문이 돌아왔을 때요. 이게 등호가 두 개니까 1이랑 동일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즉 우리가 처음 포문을 돌았을 때 카운터 값, 그 카운터 값을 가지고 넘버 오브 모스트 프리퀀트에 넣으면 6이라는 숫자가 이 안에 들어갈 거예요. 즉 이 문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6번 나온 단어다. 이건 6. 넘버 오브 유니콜스는 총 몇 개의 단어가 있느냐. 그 다음 리턴 리스트는 뭐냐면 이렇게 쭉 리스트를 만든 거를, 즉 어떠한 김중헌 6번 나왔고 랭킹 1, 고려대 3번 나왔고 랭킹 2, 이렇게 만든 리스트를 반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하나의 문서마다 우리가 여기 이 get tags라는 함수를 씀으로써 그 문서 안에 다 명사로 쪼갠 다음에, 왜냐하면 주된 키워드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부분 다 명사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어철의 기본은 뭐냐면 명사를 일단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에서 명사를 추출해내서 어떤 명사가 가장 많이 나온 순서대로 쫙 써주는 거를 요 함수가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입력을 받아요. 어떤 새로운 단어를 입력받습니다. 야, 김중원이라는 단어를 가진 전자신문기사를 다 찾고 싶어. 김중원이라는 단어를 가진 애들 다 나와. 이겁니다. 자, 쿼리라고 해서 이제 인풋이라는 함수를 쓰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딱 페이지에 여기에 딱 멈춰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김중원 이렇게 치면 쿼리라는 변수에는 김중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아티클 리스트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아티클 리스트에 뭐가 들어가 있냐? 아까 get tags 때문에 타이틀이 있을 거고, 신문기사 1번, 2번, 3번, 4번 모든 신문기사에 대해서 타이틀과 링크가 있을 거고, 본문 전체가 있을 거고, 또 아까 뭐 있었죠? most frequent, how many words, 즉 몇 개의 단어가 있느냐, 이 신문기사는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느냐, 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가장 많이 나온 단어의 횟수는 몇 개냐, 김중원은 6번 나왔다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태그스라 그래서 김중원은 6번 나왔고 랭킹 1등, 고려대는 3번 나왔고 랭킹 2등, 기타 등등. 이런 정보가 우리 이 각각의 하나하나마다 요 아티클마다 다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요 쿼리, 김중원이라는 애와 요 하나하나에서 태그스, 즉 이 제일 뒤에 있는 요거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how many words라는 이 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하면 이 밑에처럼 생겼어요. 자, request라는 게 이제 바로 우리가 입력받은 김중원이라는 단어가 되겠고, 태그스는 이런 테이블이겠죠. 첫 번째다. 그럼 김중원은 6번 나왔고 랭킹 1등이야. 고려대는 3번 나왔고 랭킹 2등이야. 써있는 거를 같이 입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뭐 초기화 시키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자, 태그를 이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야, 김중원이라는 애를 뽑았어. 너는 김중원이에요. 그 다음 카운트는 6이야. 랭킹은 1이야. 뽑았어요. 그럼 이퀄 함수를 써서, 야, 내가 지금 찾는 검색어가 김중원이거든? 근데 지금 너 김중원 맞냐? 라고 이퀄 맞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퀄 함수에 대해서 두 개 맞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죠. 자, 맞으면 만약에 이게 근데 두 번째 거라서, 만약에 내가 이게 고려대였다. 고려대. 그 다음 3번이었고 랭킹 2등이다. 그럼 여기 리퀘스트는 김중원이 우리의 검색어인데 지금 현재 너는 고려대니까 고려대랑 김중원이랑 같냐? 그럼 같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죠.
근데 김중원이랑 고려대랑 같으면 여기 딱 걸리겠죠. 그러면 N words는 6이 되고, 즉, 김중원이란 단어가 이 문서 안에 있네 라고 해서 이 랭킹은 근데 김중원이란 단어 너가 찾는 검색어가 김중원인데 그 김중원이란 단어가 이 문서 안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단어고 김중원이란 단어도 이 안에서 몇 번이 나왔어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김중헌이라는 단어가 이 문서 안에 있다. 빈도는 6회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서 안에 모든 명사를 다 돌아다니는데도 김중헌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if 부분 안에 한 번도 걸리지 않겠죠.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럼 n words랑 n ranking을 출력해야 되는데 초기값 0이라고 했으니까 0, 0이 나올 겁니다. 아, 그런 단어 우리 문서에 없어요. 하고 0, 0이 나오고 끝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현해 보시면 실제로 저렇게 신문기사가 그때마다 최신으로 업데이트되는 신문기사를 우리가 되고 있는 것을 검색을 잘 할 수 있음을 이제 알 수 있으십니다.